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많이들 건너뛰는 바로 그 첫 번째 단계를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딩부터 막 달려들기 전에 데이터를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과정, 바로 데이터 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건너뛰면 나중에 정말 머리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분석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설계도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데이터에 숨겨진 언어까지 이 5단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왜 진짜 고수들은 코딩하는 시간보다 데이터 준비에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는지 그 비밀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 화면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막 야심차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코드를 딱 실행했는데 돌아오는 건 시뻘건 에러 메시지 뿐이거나 혹은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숫자들이 튀어나오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정말 답답하죠. 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체 왜 그럴까요? 내 코드는 완벽한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이런 기묘한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문제가 여러분의 코드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데이터 안에 숨겨진 구조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요, 정말 완벽하게 똑같은 코드를 돌려도 완전히 다른 진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의사가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듯이 데이터의 근본적인 설계도를 들여다보면서 정확하게 진단부터 내리는 겁니다. 아래서는요, 거의 모든 분석이 바로 이 데이터점 프레임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가 맨날 보는 엑셀 시트 같은 표,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핵심 진단 도구가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왼쪽에 str이라는 함수는 데이터의 뼈대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각 칸에 들어있는 게 숫자인지 글자인지 그 종류를 알려주죠. 반면에 오른쪽에 서머리 함수는 종합 건강 검진이랑 비슷해요. 데이터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같은 걸 쫙 보여주면서 혹시 어디 이상한 값은 없는지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데이터 구조 확인, 에이 귀찮아, 그냥 바로 분석 시작해도 괜찮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O일까요, X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당연히 X, 거짓입니다. 왜냐고요? 아니, 데이터가 숫자인지 글자인지도 모르고 각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데 분석을 한다는 건 이건 마치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레시피만 보고 요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요리가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숫자 노름일 뿐이죠. 자, 진단은 끝났습니다. 이제 의사가 진단 결과를 보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지저분한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드는 본격적인 치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즉 치료 계획은 크게 이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분석에 전혀 필요 없는 변수, 예를 들면 응답자 아이디 같은 건 과감하게 덜어내서 몸집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 코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띄어쓰기나 특수문자가 들어간 변수명을 깔끔하게 통일하고요. 마지막으로 리네임 같은 함수를 써서 누가 봐도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직관적인 이름으로 싹 바꿔주는 겁니다. 자, 2번째 퀴즈 나갑니다. 변수명은 그냥 이름표일 뿐인데 이게 설마 분석 결과에까지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럴까요? 정답은 이번에도 거짓입니다. 이건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에 sales underbar 2022랑 sales 2022라는 변수가 막 섞여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하나를 빼먹는 순간 분석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변수명 하나가 분석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 정제의 심장부,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R이라는 친구에게 데이터의 진짜 언어를 가르쳐주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숫자는 숫자답게, 또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답게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 범주형 변수라는 개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성별을 1은 남성, 2는 여성으로 코딩했다고 쳐보죠. 이걸 그냥 두면 R은 1과 2를 그냥 숫자로 보고 막 편견을 내는 그런 엉뚱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팩터 함수를 써서 야, 알아.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남성, 여성이라는 그룹을 나누는 이름표야 라고 똑똑하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매우 불만부터 매우 만족까지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는 어떨까요? 그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ordered factor라는 걸 사용해서 5점이 1점보다 더 높은 거야 라는 순서 정보까지 분석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어뢰는 초보자들이 정말 흔하게 빠지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s.numeric 함수가 그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 함수는 글자로 된 데이터를 강제로 숫자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만약 숫자로 바꿀 수 없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경고 메시지도 없이 그냥 조용히 NA, 즉 값없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소리소문 없이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위험한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을 바꾸는 작업을 했다면 그 즉시 무조건 서머리 함수로 결과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의 철칙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래 구체적인 영영어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기술을 아우르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훌륭한 분석가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분석의 핵심은 언어의 선택보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고 과정이 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정수입니다. 오늘 배운 데이터 검토와 정제 원칙은요, 사실 R을 쓰든 파이썬을 쓰든 심지어 엑셀을 쓰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분석의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의 핵심,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안정적인 분석은 탄탄한 데이터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R에서는 데이터의 구조와 유형을 관리하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항상 먼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정제한다. 이 2단계 과정을 몸에 익히세요. 바로 이런 훈련된 사고방식이 여러분을 진짜 훌륭한 분석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는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이걸로 분석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데이터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다음 과제, 바로 이상치와 결측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